우리 그 세례교인은 우리 교회 등록한 세례교인은 자리에 남아주시고 또 애창관이나 이쪽에 예배 드리신 분들도 회의니까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208장 1절 하신 후에 유정순 권사님 기도, 개회 기도, 공동회 개회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에요. 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새로운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되어가 나가는 우리 모든 토지 보상 문제, 모든 대출금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회 인원은 지난번 공동회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뿐 아니라 또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하신 분을 개회 인원으로 또 투표 인원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전회의록 이제 개회를 지난번에 안건을 공지했고 또 공동회 소집 공고를 했으므로 우리 정관에 따라 교단 헌법에 따라서 우리 공동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공동회 서기이신 김영곤 장로님께서 전회의록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의회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 2021년 1월 31일 주일 12시 05분 대예배실 참석 직접 30명 플러스 영상 참여자 투표 인원은 70분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예배 참석자가 예배실 의석수 10% 한이어서 교회 세례자가 공동의회에 모두 참여할 수 없어 공동의회 개회 후 1월 31일 일요일부터 2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서명부에 날인하고 투표하는 참여자를 출석인으로 간주하기로 공동의회 직접 참여자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결정하다. 개회 및 기도, 개회 선언 각성근 담임목사 찬성가 375장 1절 나는 갈 길 모르니 기도 박용빈 장로 전회 회의록 낭독 서기 김영곤 장로 참석자들께서 내용에 이상 없음을 동의하고 회의를 속개하다. 안건 1. 2020년 재정 및 각 기관에 대한 감사 보고의 건 2.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채택의 건 3. 동부설림교회 소유 토지의 협의 양도 관련 사항 처리의 건 교산 신도시 정책에 따라 회의 참석자 모두 만장일치로 위의 상권을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결의는 6일간 교회에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2020년 재정 및 각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 박재섭 안수집사, 장부 통장 정리 영수 처리가 잘 되어 있었다. 지적사항 없이 잘 되어 있었다. 각 부서는 감사기간 내에 감사 받아줄 것을 요청하다. 감사 보고는 투표로 받기로 하다. 투표는 찬반으로 결정하기로 하다. 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보고, 예결산 보고 김재원 장로, 담임 목사님께서 예결산 보고를 재직회를 거쳐야 하나 특수 상황이라 재직회를 생략하고 공동의회를 진행함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전체 동의를 받고 진행하다. 지자인 집사님께서 재정부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큰 변동 사항만 알려주길 요청하여 동의받고 요청에 따라 보고하다. 결산 보고 2020년 예산 4억 5,477만 6천 원, 2020년 결산 4억 471만 1,751원, 2021년 예산 4억 2,707만 6천 원, 2020년 결산 중 차입금은 5,287만 6,464원으로 헌금합계는 3억 5,183만 5,287원입니다. 예산안 변동사항은 조은경 조은성 간사가 전도사로 임직이 변경되어 사례비가 연 840만 원 곱하기 2명 1,680만 원 책정하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사역자의 사례비를 동결하다. 강사비가 62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맞이하여 외부 강사 초빙으로 증액하다. 성교비 증액은 사는교회 화재 손실 지원으로 300만 원 지원금으로 증액하다. 교산 신도시 정책에 따른 교회 보상에 대한 법무법인 고구려의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다. 1,650만 원 부가세 포함 중 2020년에 550만 원을 지불하고 2021년 보상 종결 시 1,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다. 결의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진다. 교회 소유 토지 협의 양도 관련 사항, 협의 내용 1. 토지 2. 지작물 보상이 적다고 판단 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증액 절차 시 최대 15%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종교 용지 및 대토에 대해서 불이익이 제외될 수 있어 당회에서는 협의 양도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보고하다. 협의 양도에 따른 공동의회 결정사항 1. 대표자 선임 박성근 담임 목사 공식 협의 대표자로 선임하다. 2. 교회에 속한 9필지 전체를 일괄 처리하는 내용. 전체 보상 금액은 335억 2,431만 5,500원. 증액 절차를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 농협 계좌는 355-0073-8199-23을 개설하여 동부설림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내용. 위의 내용을 투표 찬반으로 결정하고 투표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투표 개표는 장로회에서 2월 5일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개표하고 결과는 주보에 발표하기로 하다. 박성배 안수집사께서 당회의 결정사항을 알려주면 투표 의사 표기에 용이하니 알려주기를 요청하여 목사님께서 종교부지 대토에 대한 내용, 보상금을 예금하였을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4.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을 요청하였으나 질문과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투표에 대한 내용과 결의사항 이후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주기도문과 폐선으로 공동의회를 폐하하다. 2021년 1월 31일 12시 50분. 예,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결의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나요? 그럼 이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예, 동의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가면요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상세하게 잘 들을게 기록이 감사합니다. 요것은 공동회의 끝나면 지워지죠? 지워지니까 말씀드리지만 저 큰 교회 공동회의록 보니까 그 공동회의록 기록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임시당회장을 맡고 있는 데서. 그래서 보니까 기록이 엉망이에요. 제가 문건을 보완해가지고 보내주려고 하다가 좀 오지랖인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그냥 우리 장로님께서 조리 있게 잘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뤄야 될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임시 예배 초소를 위한 토지 매입 결정 인준의 건, 두 번째로는 교산직원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대토보상 신청 인준의 건, 세 번째 안건은 토지보상금에서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 허락의 건입니다. 토지 매입 및 처분에 관한 것은 3분의 2 결의입니다. 그래서 1번 안건은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3분의 2로 채택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하나는 대출금 갚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토보상 신청이거든요. 그것을 확정해서 우리가 사기로 할 때는 이제 3분의 2로 결의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 금액도 추정 금액이고 LH조차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급할 때 재감정 평가를 하니까 그때 이제 3분의 2로 우리가 결의하면 되고, 지금은 과반수로 그냥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다룰 텐데요. 2번, 3번 안건은 새로운 안건이라기보다 지난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저를 대표자로 세우고 또 협의보상 이런 계획들을 쭉 했는데 그 대토보상 공고가 사실 늦게 났어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협의보상 통보하면서 대토보상 공고를 같이 내게 돼 있는데, 협의보상 통보는 작년 12월부터 내고 대토보상 공고는 1월 말에 냈죠. 2월 초에 냈죠. 그러면서 또 3월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이제 협의보상 협의보상 계약을 협의양도 계약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지난번 공동회의 결의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결의 공동회록에 우리 교회에 적어놓는 공동회록에는 두 건으로 지난번 31일 거, 오늘 거 따로 적지만 이제 GH다가 내는 건 또 편집을 해서 또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두 가지를 오늘 결의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 통과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공증을 통해서 GH에다가 제출하게 될 겁니다. 하나의 공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지난번 공동회 결의에 대한 보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임시예배 처소를 위한 토지 매입 결정 인준의 건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여기를 비워줘야 되는데 당장에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최소 한 4년 정도 그래서 토지를 조성하고,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자리가 이제 도로가이다 보니까 그 도로 공사 이런 게 다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최소한 4년 정도는 임시예배 초소로 가야 됩니다. 임시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임대로 가는 방법이 있고, 임시예배 초소를 매입해서 거기서 지내고 교회에 입당한 후에 그것을 다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갈 경우에 여러 주차 요건이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좀 비용에 비해서 불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최소 한 10억 이상 될 걸로 보고, 정확하게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또 요즘 추세가 교회는 또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공간이 있어도. 그런 추세고, 또 그 성도들도 우리 교회 어디로 가냐 또 이런 의문들이 있고, 그래서 아예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매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전에 6, 7년 사용하고 본전에 팔아도 10억은 남잖아요. 그냥 경제적 가치로만 봐도. 그리고 주변에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주차하려면 한 100억짜리 땅은 사야 돼요. 100억이 1000평은 사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또 팔 수도 없잖아요. 그 땅을요. 등치가 커서 살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최소화하되 또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로 하자 고민하면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준 장로님, 비전위원장이신 강영준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설립교회 임시 처소에 대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상세히 말씀 올리셔서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슬라이드 한 6장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임시 처소는 새능마을에 있습니다. 새능마을은 조선 선조대왕께서 왕릉 후보지로 결정할 정도로 아주 아늑하고 검단산 자락이 위치해서 아주 평온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임시처소는 여기 선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선과 그리고 한 3분의 2점 지점에서 또 파란색이 하늘색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양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임시처소, 저 파란 원 안에 있는 그 원에서 볼 때 상대편에 건물을 뒤로 해가지고 환산형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이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들이 위치하고 있는 동부설림교회에서 교회 차량으로 6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까지 6분이고요. 입구에서 또 교회 임시처소로 가는 데는 차로 1분 정도 그렇게 걸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지금 1층에는 그 주인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맨 나리푸드 같이 그 식품 관련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또 대형 사무실이 있고 또 냉동 시설이 또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한 60평 정도의 그 사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형제집 같이 조립식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조성된 건 아니고요. 철골 구조로 돼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건물의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그 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또 1층에는 그 화물용 그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리고 각 층에는 또 남녀 화장실 또 샤워실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난방은 도시가스로 운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우리 교회는 도시가스가 이제 지역적으로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인이 그 지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기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에는 또 이 넓은 데크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종업원들을 생각해서 그런 휴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데크에서 또 소음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산만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굉장히 넓은 그런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 왼쪽으로 한 건물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그 1층, 2층, 3층 임시처소 예정지고요. 그리고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일날 그 대부분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임시처소 오른쪽에는 검단산 기슭인데요. 그쪽에는 수로를 통해서 수자원공사 수로를 통해서 비탈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족구장을 향하는 진입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아마 지금 저희 교회가 대략 한 40대 플러스 정식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60, 70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곳으로 우리가 임시처소를 옮기게 되면 주일 주차 공간 또 이제 휴일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략 조 공간에서 한 30대 비탈길까지 합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족구장이나 이런 데를 또 내고를 해서 한 50대 이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상을 하지만 이 하남시는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그 변혁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약이나 매매나 이런 것들이 예측 불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그 포커스를 받는 그런 도시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임시처소를 지금 계약 단계에 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숨이 막히네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임시처소는 하산곡동 279-17번지인데요. 그 파란 그 직사각형 왼쪽으로다가 그 왼쪽에는 도로에 연두색, 오른쪽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그 7천만 원 정도 매입을 해서 그 도로 지분을 구입한 상태고요. 왼쪽에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주인이 매수 청구로 1년 동안 하남시청에 요구를 하면 하남시에서 샀을 경우에 우리가 저 지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1년 동안 트라이해서 그것이 이제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별도로 4,200만 원을 주고 거기를 사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 예산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임시처소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하산곡동 279-17번지는 토지 면적이 220.6평입니다. 그리고 1층에 112평, 2층 112평, 3층에 60평 정도에서 총 285.9평입니다. 토지 가격은 24억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8억 원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억 원인데요. 도로에 대한 지분은 10.3평을 우리가 7천만 원에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빨간색 부분의 그 지분은 그 주인이 C랑 내고를 해서 1년 동안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면 저희 교회가 4,2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 우리 목사님이 그 목회 서신을 통해서 2주 전에 보내드린 그 서신에는 35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많이 가격이 다운돼서 32억 7천만 원에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4,200만 원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임시처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또 추가하자면 이제 지어진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가치세 이제 8억이면은 건물이 8억이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8천만 원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한 1억 가까이 되고 해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지난번 한 35억 정도 예상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도로 부분도 소멸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팔 때 그 지분도 같이 팔면 되는 건데, 그래도 예상치 못했던 추가로 들어간 거니까 건물주 당신도, 토지주 당신도 좀 부담하라 해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내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분 1억에 대해서는 건물 그 토지주가 그 내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한테 깎아준 거죠. 깎아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마이크를 또 영상도 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질문거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질문 바랍니다. 예배당을 1층으로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인지, 마련하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공장이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저기는 저 건물주가 우리한테 팔고, 그러니까 계약을 완료하고 우리도 토지보상금이 나와야 저걸 사고 완전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나가야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급하진 않으니까 여유가 있다 해서 봐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완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든지 이런 데는 완전 철거를 하게 되면 임대로 갈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우리가 우리에 맞춰서 해야 되고 살 경우도 해야 되고 이제 필요한 건 갖춰야 되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뭐 오래 쓸 거 아니니까 뭐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겠지만 한 4, 5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4년 정도 혹시 또 신도시 추진이 늦어지게 되면 5, 6년 뭐 이렇게 사용할 거라서 최소화해서 리모델링 하자 이런 전제고요. 그래서 1층이 한 110평인데 그중에서 한 20평 정도는 주차장 공간이에요. 바깥으로 뺀.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98평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 창고로 돼 있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에 로비 같이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방송실 겸 부목사님 사무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를 예배실로 하고 살짝 뭐 새신자 만나는 작은 방 정도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층은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에는 이제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왼쪽은 지금 현재 큰 사무실로 쓰고 오른쪽에는 큰 냉동고로 돼 있는데 그것도 완전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예배실로 그래서 아동부 예배실과 청소년부 예배실을 좀 공간을 나누고 그래서 식사를 할까 말까는 좀 고민 중이에요. 거기서 식당이 마땅치 않아요, 공간이. 그런데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400평이면 딱 좋겠는데 400평짜리 건물은 없어요. 400평짜리는 딱 1000제곱미터로부터 그 기준으로 이하로 해야만 건축 비용이 맞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한 280평 되거든요. 그래서 마땅치 않아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실로 하고 청년부는 본당에서 드리고 이제 영아부 유치부는 사택이 꽤 넓어요. 한 60평 돼요. 60평 되고 재밌는 게 들어가면은 입구에서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뭐 방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꺾어서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굉장히 넓고 커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른들이 서도 되거든요. 서도 될 정도로 충분하고 그래서 또 지금 유치부가 아이들이 웬만한 애들이 다 초등부로 지금 올라갔어요. 올해. 그래서 많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배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요. 상당 기간 동안에. 또 미사에서부터 새가족들 막 애기 데리고 막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준비하고 또 신앙으로 다잡고 비전을 갖고 꿈꾸고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방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보니까 근데 건물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조그맣게.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방방보다는 조금 작게 그래도 거기다 억지로 딱 넣으면은 될 것 같아요. 대략 이런 식으로 1층은 예배실, 2층은 이제 예배실과 사무실, 2층에는 이제 그 예배실, 그 교회학교 예배실과 또 담임 목사실 또 그렇게 갖추고 이제 3층에는 사택과 유치부, 또 영아부 겸해서 그리고 예배실로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궁하면 통한다고 이제 또 교회학교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물건들이 다 빠지면 아마 올해 후반부 정도에는 물건이 빠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그려봐야죠.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또 해주시죠. 예, 안진영 목사님. 마이크로 해주세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 부목사님, 목사님, 장장로님 부목사님이요. 네. 장로님하고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의논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야 거기 가는 거고 그 60평짜리가 뭐 두 집 살림하도록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쪼개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유치부가 쓰면 되겠다 싶고 또 부목사님은 아이들이 여기 또 하남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를 임대식으로 좀 전세로 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출퇴근하도록. 그리고 2층에 보면은 주방이 하나가 있어요. 주방 형태로 돼 있는 거기를 좀 꾸미면
모르겠어요. 여기 푸른 초장 정도 될까? 그 공간이 있는데 우리 장장로님이 이제 급할 때 좀 주무시고 이제 새벽에 뭐 일하시거나 이제 그런 공간으로 해도 좋겠다 싶어요. 거기 싱크대도 있고 도시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한 1, 2년 정도 더 살 거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새성전도 이제 종교용지도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릴 건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아주 왕성하게 많이 주셔야 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또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면서 그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우리 또 비전위원회를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거기서 조율해서 거기 있는 공간도 그렇게 꾸미겠습니다. 물론 이제 허락해 주셔야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통과가 된다는 전제로 이제 그렇게 꾸미는 거니까요. 예. 또 질문 또 해주세요. 예.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했다시피 도로부지는 사실 굳이 우리가 안 사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만일의 모를 또 다음에 한 6년 뒤에 팔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분들을 위해서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 부분은 사실은 지목이 전이에요. 전은 이제 교회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대표자로서 제가 교회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제 이름으로 사고 교회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잡아놓는 걸로 이렇게 하자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제가 또 불법 증여받은 것처럼 돼가지고 세금을 맞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10평, 10평을 갖는 토지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허락해 주면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팔 때는 한꺼번에 팔아서 이제 청산하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아까 초록색 부분 조그만 부분은 이미 거기에 토지주가 시에다가 매수 청구를 했어요. 매수 청구를 했고 그 매수 청구 접수증을 저희한테 복사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그것을 사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 최종 거부권이 행사되게 되면 이제 연두색 부분, 초록색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대지거든요. 근데 시에서도 전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아예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 부분만 매수하기 때문에 그냥 대지는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시에서도 매수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된 건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만에 하나 안 되면 저 부분 토지에 대해서도 지분을 이제 우리한테 팔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지금도 뭐 현황 도로라서 막을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또 혹시 막게 되면은 우리가 또 통행권을 확보하는 걸로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찬성표를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교산지구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대토보상 신청 인준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전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사례가 없어요. 도로도 막 2,000평이나 들어가고 이러면서 4,000평이 되는 그런 땅을 이제 보상받는 그런 교회가 없고 아마 공공주택지구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 한 60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우리 교회가 그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하는 역사상 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시예배 초소도 이렇게 마련해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원금이나 정산할 때 또 팔고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우리에게 있고 또 뭐 종교용지를 너무 크게 해도 나중에 후대가 힘들어요.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고 또 꼭 필요한 정도 하자 해서 한 1,200평 정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1,200평 되니까 또 여기 천연동에 이 설린촌과 저희 통일옥 있는 이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 전체가 다 아파트예요. 학교가 중간에 3개가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그리고 공공 유치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자연 녹지도 별로 없어요.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고, 다만 통일역 있는 데서부터 마방집 있는 데까지 거기가 근린 생활 시설 용지하고 자동 용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주자택지가 우리 교회 있는 쪽하고 이 길 건너편에 쭉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LH에서는 1200평짜리를 공공주택지구하고 붙여서 주는 걸 굉장히 난색을 표해요. 그러면 LH가 엄청난 그 비난, 민원에 시달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건축할 때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에서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LH하고 지금 조율하는 건 뭐냐면, 근생용지하고 우리하고 붙여줘라. 대신에 그러면 그쪽을 활용할 거니까 종교용지를 약간 줄여도 괜찮다. 해서 한 1000평까지 뭐 줄이는 정도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면 아마 지금 종교용지 12번이라고 있어요. 12번. 12번이 어디냐면 마방집하고 통일옥 그 사이에요. 사이에 있는 사이 정도, 그 우리 동네 쪽으로 거기 있는 걸 좀 현재 있는 게 한 3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크게 하자. 늘리는데 근생용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폭이 큰 게 아니에요. 근생용지는 큰 게 아니고 한 300평에서 600평짜리, 600평짜리도 긴 600평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종교용지하고 블록이 모양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살려서 하면은 1000평 정도면은 어떻게 살려볼 수는 있겠다 해서 근생용지하고 붙여서 하는 방안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고, 그래서 종교용지만 받게 되면 종교용지는 나중에 분할해서 팔 수도 없고요. 딱 그 고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도 딱 제약이 돼요. 그래서 근생용지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할 수 있겠다. 뭐 사회적 기업도 할 수 있고, 때로 뭐 필요하면 일부 임대가 있으니까 재정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교회 학교도 예배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배실이 본당, 또 트리니티실, 청소년부실, 또 아동부실, 또 유치부실 이렇게 5개죠.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부도 중등부와 고등부로, 또 아동부도 이제 유년부와 초등부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 시간을 분배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7개가 필요해요. 동시간대에 다 와서 동시간대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고민하면서 7개를 다 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본당 그 종교용지에는 한 5개 정도 짓고, 대토 근생용지에 우리가 또 그 공간을 뭐 5층이나 4층 여기를 또 예배실로 꾸미면 이제 필요할 때 분할할 때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대토부상 신청하고 종교용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으면 이제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서 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우리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이제 팔아도 사실은 한 7, 80% 이득이에요. 이득이 7, 80%. 만약에 100억에 샀다 그러면 추정 가격으로는 한 180억 뭐 이렇게 된다고, 팔 때는 그 가격 이상 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토보상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미래 활용성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또 종교용지는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준비하고 추진한 겁니다. 최근에 그 발표한 거 대토보상 공고를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추정 가격이 약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시설 용지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도서관 용지더라고요. 도서관 용지인데 뭐냐면 그 SFC인가요? SFC인가? 거기가 천연도서관이라고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구원파의 세계 청소년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구원파 좀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토를 도서관으로 신청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정 가격이거든요. 그 대토는 감정 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평당 1,148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교용지는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도서관이든지 종교용지는 감정 가격이나 조성원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1,150만 원 이내로 종교용지 공급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한 1,000평을 한다 치면은
115억이겠죠. 그래서 종교용지를 한 150억 정도로 봤는데 내 생각외로 뭐 또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나중에 보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선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근린생활시설 용지 평당 2,100만 원짜리를 한 8, 90평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적인 것은 이제 그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따 당회하면서 따지겠고요. 대토보상 신청하는 것을 결의를 공동회록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토보상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종교용지는 대토보상이 아니에요. 종교용지는 우리 교회에 따른 대토가 아니라 우리가 소송 안 가고 협의하는 전제로서 협의양도 택지로 주는 거예요. 그 대토는 이제 보상금 돈으로 주는데 돈 대신에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그 땅을 나중에 받아서 팔든지 건물 짓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러면서 추가 이득을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제 보상금을 받는데 그걸 통해서 보완하라. 그러면서도 돈이 다 풀려서 땅 사는 데 가면 그렇잖아도 하남시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더 오르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혜택을 좀 갖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혹시 대토보상 제도에 대해서 또 신청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좀 생소할 수 있죠. 뭐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우리 장로님들 믿으시고 그냥 그래 찬성해 주시면 경제적으로나 뭐든지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활용 방법, 또 면적도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LH하고도 거기를 우선권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인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그 사람이 30억 이상이면 둘이 경합을 해요. 추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장이 안 된 것은 맞지만 또 주변 분들을 설득하면서 같이 쓰자 이러면서 양해도 구하고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야 될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토보상 받자 뭐 요것만 결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알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토지보상금에서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 허락의 건입니다. 그래서 공동회록에 이게 대출 상환하기로 그렇게 기록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빌려다 쓴 건데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협의보상금 나올 때에 대출금 나온 데는 우선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재 대출 받은 금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그 잔금이 4억 3,400만 원으로서 농협 영말 지점에 거기에 그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3,400만 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 입금된 날까지의 또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액이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을 가져가고 농협에서는 그것을 정산한 후에 나머지는 다시 이 교회 계좌로 돌려보내 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갚을 거 갚는 거다. 그래서 이거 뭐 반대하실 뭐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3번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나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또 영상 예배 드린 분들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또 설명을 좀 막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투표는 똑같습니다. 이미 와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은 그 명부가 있어요. 명부에다가 서명하시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찍으시고 여기 찍으시고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만 찍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찬성 반대 유보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 안건 3개가 있으면 3개에다가 각각 찍으셔야 돼요. 찬성 반대를 각각 찍으세요. 하나만 찍으면 그 하나만 유효한 거야. 그래서 3개 다 찍으시되 찬성과 반대 찍으시든지 아니면 O 아니 체크 아니면 거기다 X 하셔도 어쨌든 표시한 쪽을 그쪽 의사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요거 안 돼 이렇게 했어도 그쪽에 표시했으면 찬성이에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찬성과 반대 쪽에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5시까지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고 수요일 마지막 날은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 때까지 투표하시고, 혹시 예배 늦게 오셔서 투표 못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을 드리면 그때 투표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개표하면서 그것을 유튜브로 어차피 예배 실황도 중계하니까 바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표 결과가 참석 인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찬반 의사에 따라서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전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게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거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잘 해봤지만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면 이 투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다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었고 처리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러분들에게 공고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공동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투표하세요.